결혼하고 반년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상대는 취직 활동 중인 여대생으로 남편의 후배였습니다. 분방하고 적극적인 바람기 상대한테 구애받아서 밀어붙여졌다. 이런 변명은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양가 부모님에게도 보고하고 꾸짖고 혼나도록 했지만 저 자신은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부족한 곳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죠. 이렇게 울면서 말하고 재구축을 결정했죠. 재구축 당초는 다소 어색했지만 저는 좋은 아내가 되도록 열심히 힘썼어요. 가사를 완벽하게 해내고 미력이나마 남편을 떠받치고 싶다고 스스로 나서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학생 시절에 취득했던 자격에다가 더 상위 자격 2개도 땄습니다. 부부로서 초대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임원 사모님이 마음에 들어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양호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남편에게 힘을 쓰는 저는 시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며느리였죠. 자식을 낳고 싶었지만 남편으로부터 서로 20대 동안은 부부 2사람의 생활을 즐기자고 제안을 해왔으므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친가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맨션을 구입했을 때부터 남편의 모습이 좀 이상해졌어요. 남편의 언동의 변화를 일기에 써서 모으고 나서 소행조사를 의뢰하니까 보기 좋게 히트였습니다. 2번째 바람기 상대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파견사원 여성으로 남편하고 아이가 있는 사람이었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의지하세요. 부모님한테 소개받은 이혼 문제에 강한 변호사한테 연락하기 전에 저는 행동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이 2박에 출장하러 간 날에 우선 상대의 남편 앞으로 제 남편이 소중한 사모님에게 손해되어서 미안합니다 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남편이 부재 중인 걸 알면서 회사를 향했고 상대 여성과의 면담을 신청했죠. 그러자 여성보다 먼저 남편의 직속 부하가 나왔는데 굉장히 당황해 있었던 건 기분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부재 시에 아내가 회사에 뛰어들고 파견사원 여성한테 면담을 요구한 것에 부서 여러분은 흥미진진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부서에는 투명한 벽으로 나누어졌을 뿐인 면담 코너가 있었고 거기서 여성과 만났습니다. 여성은 처음부터 창백하고 남편이 언제나 신세를 지고 있네요. 대개 부군에게도 인사편지 보내드렸어요. 라고 전하니까 제정신을 잃고 우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여성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취지를 전하고 상사에게는 업무 중에 미안했다고 사죄하고 회사를 뒤로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넣었습니다. 남편이 또 회사 여성이랑 바람을 했어요. 바람 폈어요. 소개받은 변호사한테 상담하기 전에 참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회사에 뛰어들어갔어요. 부끄러운 일을 했죠. 이렇게 말하면서 울었어요. 아버지는 남편이랑 남편의 친가에 전화를 하고 바람핀 이야기도 들었고 증거도 있고 변호사를 고용해 철저하게 한다. 딸은 오늘부터 친정에서 만난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순식간이었어요. 조정에 가져갈 것도 없이 이혼은 성립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물론 남편의 부모님이 대경로에서 위자료나 재산 분여는 할 수 있는 난 해라. 이렇게 남편을 야단쳤고 남편은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세에 배 가까운 위자료랑 부부로서 1년도 안 살았던 신축 맨션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혼 시에는 바람기 증거와 함께 저의 일기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건 남편의 정신적 괴롭힘의 기록이었죠. 난 첫 번째 바람을 폈을 때부터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함께 지금부터 성장해 간다. 재구축한다는 건 거짓말. 전부 남편의 부모님을 아군으로 삼기 위한 방편이었다. 남편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유명하지 않긴 하지만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결혼 당초부터 동년대 남성보다 많이 수입이 좋았다. 반면 난 대학을 나온 뒤에 친정의 조모의 계호와 가사 심부름을 하고 있었으므로 직업 경력이 없었다. 남편 유책이냐고 해도 결혼 1년 미만으로 이혼하면 취직처도 없이 쫓겨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친정은 그 나름대로 유복하지만 조모가 시설에 들어가고 부모님이랑 오빠 부부의 동거 얘기가 나왔어서 돌아가는 건 무리할 듯 했다. 그러니까 재구축을 했다. 장래의 이혼을 전망해서 재산 분열을 목적으로 좋은 아내를 연기했다. 바람길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해서 남편을 방심하도록 했다. 어차피 그러다가 나를 얕보고 무언가 저지를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는 김에 침소봉대한 얘기도 적어두었다. 예를 들면 그날 내가 만든 식사에 대해서 이거 좋아하는 거야. 오전에 여기에서 먹었던 것도 맛있었다. 하고 내가 만든 것도 맛있다는 뉘앙스로 말한걸? 남편이 좋아하는 걸 만들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유명 가게의 메뉴와 비교되어 버렸다 하는 것처럼 실제는 비판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발언을 과대 해석하고 일기장에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남편의 증거를 쌓아 올려갔다. 가사는 쓰레기 내놓기 남편에게 부탁하지 않고 전부 스스로 했다. 이따금 소문 좋아하고 잔소리 좋아하는 이웃으로부터 부인, 일을 하고 있는데 가사는 언제나 혼자 큰일이네. 이런 말을 들으면 가냘프게 웃으면서 아니에요. 저 같은 건 가사 정도밖에 도움이 안 돼서. 이렇게 대답해 두었다. 남편 측도 나의 소행을 조사하거나 했던 것 같았지만 무엇을 조사해도 두렵지 않았다. 난 가사에도 완벽하게 해내고 내조의 공적에 빈틈도 없고 시부모님에게도 진력을 다해서 이웃에서도 평판이 좋은 양처였으니까. 남편은 내가 들이댄 정신적 학대 남편, 그 인정에 매우 쇼크를 받은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은 없다. 오히려 언제나 자주 칭찬하고 있다. 감사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2번이나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주장이 통할 리도 없었다. 혼인관계 중에 아이를 만들지 어떨지는 정말 고민했다. 나 자신은 자식을 낳고 싶었지만 남편과의 아이는 싫었다. 차라리 스쳐 지나가는 남자의 아이를 탕란해서 이혼 뒤에 양육비로서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끌어내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만두었다. 남편은 완벽한 아내를 배반한 비열한 남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 자신이 바람을 피우면 엉망이 된다. 2번째 바람기의 기색을 느끼고 나서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 동안 자유롭게 행동하게 놔두고 남편의 바람기의 탓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끝에 불면에 의한 심려내과의 통원 이력을 만들어 두었다. 결코 꾀병은 아니었다. 가사에 일에 이혼에 향한 준비로 바빠서 피곤한 건 사실이었고 드디어 복수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 좀처럼 잠들 수 없는 것도 사실. 2번째 바람기 상대인 여성에 대해서 사실은 남편을 다시 불륜남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울 정도였지만 이혼계에게 말려들게 하기로 했다. 바람핀 상대의 여성의 남편이 아주 엄정한 직업으로 내가 요란스럽게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의 남편이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부숴준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도 되었고 남편은 상대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지불했고 파견 회사의 여성에게 손을 댄 것으로 신용을 잃어서 한직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훌륭한 사모님을 배반하다니. 이런 식으로 지독하게 지책도 받았고 남편의 동료 사모님으로부터 들었다. 내가 회사에 뛰어들었을 때 다른 여성 사원이 차를 내오기 위해서 문을 열었을 때를 노려서 직무관계 여성에게 몇 번이나 손을 대는 남편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과장스럽게 한숨을 쉬어두었던 것도 도움이 된 것 같다. 난 지금 맨션을 임대해 내놓고 쭉 일하던 파트 직장 상사에게 소개받은 회사에 정사원으로 전직을 해서 시큐리티가 확실한 독신제형 맨션에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위자료나 혼인관계 중에 파트 월급을 모은 돈은 거의 손도 안 댔고
집세 수입과 파트 시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살아가는 보람을 잃은 듯한 느낌이기도 하다. 달성감은 있는데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다.